생활 상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 상담 지현이입니다. 기분 좋은 가을 아침 함께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전 세계와 또 그의 중심에 있는 미국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부동의 1위 미국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민 정책으로 인해 유학생들이나 또 영주권, 시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확한 정보로 미리미리 준비해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생활상담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돼주실 오직 한 길 이민법 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생활상담 함께하겠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에 소재한 로펌 킴조 앤 림 LLC의 파트너 변호사로 오직 한 길 이민법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해 그동안 수천 건의 다양한 이민 비자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기업과 개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합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취업 비자에 관한 법률 조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오늘 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할 텐데요. 사무실은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 그리고 뉴욕 플러싱 두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 전화는 201-585-7400 또 이민부서 직통번호는 201-585-7409번입니다. 네, 오늘 생활상담 조문경 변호사님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날씨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이민 현황은 어떤지 저희가 좀 궁금하고요. 참 이번 연도에 많은 파도처럼 변화가 있었는데요. 조문경 변호사님께서도 더욱더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힘든 2020년을 겪고 있는데 사실 비자가 없는 분 또는 뭐 비자가 있어도 영주권을 지금 신청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뭐 2중고, 3중고, 뭐 4중고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신분 때문에 또 그런 베네핏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민법 바뀌는 것이 전부 다 반이민 정책을 반영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그 힘든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는 중에서도 또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네. 신청한 건 해야 되니까 예 열심히 지금 법률 조언 드리고 있는데 네. 예 저도 좀 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좀 같이 그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그래도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을 때까지 그럼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발로 뛰는 변호사님, 조문경 이민 변호사님. 예년과 다르게 추방 케이스가 정말 급증했다는 소식 지난 생활상담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네.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 로펌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민 변호사 추방 케이스 특히나 추방 소송을 담당하고 네. 계신 변호사를 영입할 정도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은 계속해서 적차가 되고 뭐 뒤로 밀려서 좋은 분도 있지만 빨리빨리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받는 게 좋은데 그분들마저도 또 1년 이상 또 연기가 되니까 그런 분들은 또 답답하네요. 그러게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네. 뭐 예. 한 치 앞도 네. 몰라요. 지금 특히나 신분 저희가 스테이터스는 더욱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네. 그 부분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추방 케이스가 그 증가가 되는 이유 중 얼마 전에 미디어에서도 뭐 뉴욕에 뭐 1000몇 명이고 뉴저지에 그 100 몇 명이고 뉴저지에 뭐 90 몇 명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나서 네.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되면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이 되면 바로 그 NTA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날짜를 먼저 이제 NTA라고 해서 추방 소송에 계류가 됐습니다라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날짜가 오는데 그런 케이스를 요번 해에 좀 접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예전에는 이렇지는 않았죠. 영주권이 그렇죠. 기각된다고 아니죠. 추방 소송 계류가 뜨고 그렇죠. 이렇지는 바로 않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전에는 영주권이 기각이 되면 아이스로 넘겨서 그쪽에서 그 NTA라는 거를 발행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요즘은 그냥 이민국에서 발급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네. 예, 작년에 올해 뭐 이럴 때는 영주권 그러니까 I-485라는 신청서를 하고 뭐 어떤 이유든 거절이 되면 항소를 만약에 그러니까 모션을 다시 안 하고 한 달이 지난다 아니면 모션을 해서 거절이 된다. 그러면 추방소송 통지서가 날라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즘 들어서 더
더욱더 저희가 좀 시시각각 촉각을 정확한 정보에 그렇죠. 네, 세워야 될 네, 텐데요. 맞아요. 네, 오늘 네. 생활상담 조문경 변호사님, 오직 한길 이민법 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민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TA 추방소송 계류 이런 서류까지 발급을 하고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또 이민국 업무 중단 위기라는 그런 설이 있었잖아요. 아니 정말로.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그렇죠. 됐어요? 네네. 네. 지금 이민국 그 직원들을 13,000명, 약 70%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8월 30일부터 강제 무급 휴가로 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게 굉장히 무급 휴가가 아니라 거의 그러면은 그렇죠. 일반 기업에서도 아예 없죠. 많이 코비드-19 때문에 폴로라고 해갖고 쉬게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13,000명, 70%를 쉬게 하면은 누가 이민 업무는 처리를 합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민 마비가 오겠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다행히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네. 예산 아하. 캐리 포워드된 예산 안한가 그다음 지출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네. 피도 지금 앞으로 이제 더 받을 것 같고 아하. 하니까 충당이 되겠다 해서 다행히 그 위기는 모면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업무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물론 좀 적체 예. 현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그렇죠. 13,000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와 생각하기도 그렇죠. 그러면 거의 지금도 신청해 놓고 제 거 언제 됩니까? 그 기다림의 연속인데 네. 만약에 이 70%에 해당하는 이민국 직원들이 다 그 일을 안 하게 된다면 그 신청서들 그 처리는 지금의 몇 배 거의 마비 그냥 홀드가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위기는 넘겨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네, 무급휴가 네. 조치 취소됐고 접수비 피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접수비 피 얘기는 전에 나온 건데 네. 무급휴가 그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데 일단 그 이민 그 접수비는 굉장히 그동안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10월 2일부터 다시 인상안이 이제 최종 발표가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10월 2일부터 접수하는 것에 한해서 네. 특히 시민권은 사실 시민권자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시민권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80% 이렇게 그 인상이 됐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9월 내로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주권 신청 비용도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른 게 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노동허가라든지 여행허가서는 같이 끼워서 같이 추가 피 없이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각각 피를 다 받습니다. 아하. 그래서 인상률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1225분만 내면 영주권과, 여행허가서와, 그 다음에, 취업허가서를 다 같이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1년 있다 노동카드랑 여행허가서는 또 그냥 무료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할 때마다 내야 되고, 처음에도 1225불 내던 것이 지금 다 합치면 2355불 정도인가, 굉장히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고, 다시 연장 또 피도 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많은 부담이 네. 지금 미리미리 좀 알려드리는 이유가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네. 이렇게 몇 년 동안 1225불 또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케이스를 넣을 때마다 조금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 생각해 주시면서 저 이민국 인터뷰가 이제 재개가 됐지요. 그리고 인터뷰 어떤 면제가 되는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민국은요. 이제 그 코비드-19 때문에 약간 좀 덕을 보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뭐냐면 인터뷰를 전면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쵸. 3월부터. 그리고 이제 다시 인터뷰가 얼마 전에 이제 재개가 됐어요. 그런데 전면 중단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 취업이민은 인터뷰를 안 했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 빼놓고는 취업이민은 인터뷰를 전혀 안 했는데 이제 취업이민 인터뷰 제도가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인터뷰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3월부터 그 인터뷰 중단이 되면서 그래 취업이민은 예전에도 안 하고 줬는데 우리 이번에는 그냥 안 하고 주자라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덜커덕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오, 그래서 네. 정말 뜻하지 않게 코비드-19의 행운이요. 영주권 선물을 받은 네. 분들이 있는 아이고, 거예요. 잘 인터뷰가 됐네요. 취소가 되거나 네. 아니면은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헐커덕 그 영주권 카드가 승인이 됐다고 나오고 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인터뷰가 재개됐는데도 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신체 검사 그 유효 기간이 지났으니까 인터뷰에 신체 검사를 가져오세요라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인터뷰가 취소가 됐는데 얼마 전에 추가 서류가 왔어요. 신체 검사를 그냥 편지로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신체 검사를 보냈더니 그다음에는 영주권 아하. 이제 승인이 됐다고 통보가 그렇군요. 그 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터뷰 그 면제가 되니까 네. 아이고, 혹시 네. 불행 중 또 나에게도 다행이에요. 또, 예, 그런 행운이 또 올 수도 있는 거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정말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지문도 그래요. 지문도 뭐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리엔트리 퍼밋이라고 나 해외에 나가서 2년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청하고 지문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빨리 출국을 해야 되는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문도 계속해서 중지가 됐다가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재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민국에서 오는 거예요. 지문 그 기록이 이민국에 이미 보유가 돼 있으니까 아하. 지문 날인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오, 예. 네. 그래서 지문 안 찍고 승인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계시고요. 그래서 예, 그런 점들이 이제 그 최근 몇 달 동안 그 있었던 변화라고 할 수가 그러게요.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전례 없던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전례 없던 일들이 또 이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불행 중 다행으로도 좋게 된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급변하는 전 세계, 그리고 그의 중심에 있는 미국인데요. 이민자의 나라 부동의 1위 미국이었지만 여러 가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 오늘 오직 한길 이민법 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요, 뉴저지와 또 뉴욕, 플리사이드 파크, 플러싱 두 곳에 소재하고 있고요. 대표 전화 201-585-7400, 201-585-7400번입니다. 이 시간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 FM877, 또한 생방송 전화는 7187-629300, 7187-62-9300번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 많이 달라진 여러 가지 인터뷰 또는 지문, 날인, 면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참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빛을 보는 분이 계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조문경 변호사님 같이 고객들과 얼마나 마음이 업앤다운 심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음 저희가 FM877 질문을 들어와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권 갱신은 6개월 전에 하면 되나요? 또한 메디케이드 수혜자인데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맞나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 영주권 갱신은 맞습니다. 6개월 영주권 유효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 가능하고요. 뭐 혹시라도 기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 전에 하시면 그거는 다시 그 반환돼서 오니까 그 기간 보시고요. 6개월 전에 하시면 되고 참고로 아까 피 얘기했는데 영주권 갱신 비용은 내려요. 10월 2일부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9월에 하실 분은 고려하지 마시고 네. 10월에 하세요. 그렇군요. 인상이 한 11% 정도 내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문의하신 분은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어서 영주권 이 비용을 안 내고 무료로 하실 수 있냐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피 웨이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 먼저 그 민스 테스티드 베네핏이라고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받으시는 분은 피 면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세금 보고가 연방 빈곤선의 150% 미만으로 한다. 그러니까 연방 그 빈곤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에 따라서 있는데 연방 빈곤선의 150% 2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25,860불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세금 보고를 덜 하셨으면 또 피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뭐 그 우리 집 그러니까 이머전시 뭐가 생겨서 뭐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됐다. 다른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다. 이런 걸 입증을 하면 피 웨이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질문하신 분 메디케이드를 받으셔서 피 웨이버 대상이 되시긴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네. 메디케이드 같은 거는
지금 영주권 갱신하실 때가 됐으니까 10년이 다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괜찮지만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메디케이드나 여러 가지 그 민스 테스티드 베네핏을 받으시려면요, 보통은 5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5년이 되기도 전에 이런 걸 받아서 나는 이렇게 자격이 그 피 웨이버 자격이 되니까 합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신청한다. 그럼 5년이 되고 나서 신청을 하는데 5년이 되기 전에 이런 걸 받았으니까 난 자격이 된다라고 했다가 시민권 인터뷰 가서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법 위반했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 웨이버 하지 마시고요. 또 텍스를 잘 냈느냐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질문하신 분 경우는 지금 뭐 10년이 다 돼가시는 분이고, 지금 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시면 한번 피 웨이버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꿀팁이 왔네요. 10월 달에는 또 영주권 갱신이라 그랬나요? 영주권 갱신 피가 내려간다고. 지금 말씀하신 분. 네, 엄지척하고 네, 지금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또 코로나가 바꾼 인터뷰, 시민권 인터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시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네, 시민권 인터뷰는 저도 몇 번 최근에 갔다 왔는데, 뭐 예전하고 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스크는 끼고 하는 거죠? 마스크 끼고요. 의자는 하나 하고 2개 띄고 앉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막아놨어요. 줄 한 줄씩 막아놓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인터뷰 사람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내가 인터뷰를 잡는 날짜가 뒤로 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100명 잡던 거를 뭐 25명 잡고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뭐 절차나 이런 거는 코비드-19 그 전과 별로 달라진 건 없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전에 준비 하신 대로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날짜가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짜가 잡히면 이제 가셔서 인터뷰어랑 같이 인터뷰하고, 뉴저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날 선서를 몇 번 합니다. 그래서 선서를 그러니까 인터뷰 끝나고 이제 시간 되면은 가서 선서실 가가지고 선서에서 바로 그날 시민권 증서 받으시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스케줄 다시 잡아줍니다. 아, 그렇군요. 합격하면은 시민권 증서 선서 그날 바로 하실 수가 있다고도 하셨는데, 또 지역과 심사관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네, 지역별로 이제 언제 나오느냐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여기 전화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보통 이제 뉴욕, 뉴저지 쪽에 사시는데, 뉴욕보다는 뉴저지가 조금 좀 빨랐어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다시 선서를 잡는 스케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날 하기 나오고. 때문에 또 한두 달 또 더 빨라지는 거죠. 네. 또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마스크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가 명확하게 좀 들릴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긴장을 하거나 하면 더 영어가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쵸. 시민권 같은 경우는 영어 면제가 아닌 분들은 사실 영어가 굉장히 큰 난관이에요.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괜히 아는 답도 틀리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묻고 답하고 하는 게 뭐 100문제 중에서 이제 10문제를 물어봐서 그 중에서 6개를 맞히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그거에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 경험에 보면은 워낙 한국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거는 잘하세요.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서 많이 막히세요.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어렵고 말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하루아침에 외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우물우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들을 때도 조금 좀 그런 거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질문하시는 심사관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리스닝과 스피킹에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들리시면 잘 이렇게 안 들리시면 이렇게 다시 좀 말해달라 아니면 좀 크게 말해달라. 그리고 앞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 앞에 그 인터뷰 하는데 그 책상 앞에 이렇게 스크린을 쳐놓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제 조금 답답하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렇게 잘 클리어하게 안 들리니까 다시 좀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하면 보통의 분들은
다시 천천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요. 네, 천천히 네. 짧게 문장을 해달라고 또 부탁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 쉴드 때문에 또 마스크 때문에 있을 법한 이 코로나가 바꾼 시민권 인터뷰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상담 오직 한 길 이민법 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취업 영주권으로 또 굉장히 전문가이시잖아요. 그 H1B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좀 많이 막혔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H1B는 이미 추첨이 이제 다 끝나서 네. 지금 이제 심사 중이고 승인받은 분도 많은데 특이한 사항은 최근에 다시 재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추첨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 네.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많으세요. 아하. 예, 그래서 쿼타가 조금 남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에 신청을 한 분들 중에서 다시 추첨을 해서 최근에 당첨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오, 그런 네. 분들은 이제 다시 이제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특이한 그러게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내가 잡 오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잡이 더 이상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 그러면 추첨이 됐어도 신청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네. 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추첨되신 분들이 많이 신청 포기를 하시고 네. 있기 때문에 예, 이례 없이 재추첨이라는 게 예, 그렇군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네. 재추첨 받으신 분들 지금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H1B 네. 추가 네. 추첨이란 이례적인 또 코로나가 바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활상담 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저지와 뉴욕에 소재한 로펌 킴조 앤 림 오직 한 길 이민법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해 그동안 수천 건의 다양한 이민 비자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저희가 잠시 광고 후에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바꾼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체감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H1B 추가 추첨을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제 광고를 듣고 왔어요. 사실 이 H1B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붙은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죠. 더 많고 네. 신청을 하시고 또 추첨을 당했는데도 이번에는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 네. 공석이 남은 거죠. 그래서 추가 추첨이 그렇죠. 된 네. 건데 이미 네. 추첨이 네. 돼서 연락이 간 건가요? 네, 통지가 왔습니다. 예, 통지가 와서 저희도 예, 다시 이제 서류 접수를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전에랑 틀리게 전에는 아예 추첨을 하기 전에 서류 접수를 모두 했는데 이번 해부터 그 정책이 바뀌어서 먼저 추첨을 하고 당첨이 된 사람이 이제 서류 접수를 선추첨 후 접수로 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2차 추첨에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0일 내에 추첨되고 나서 90일 내에 하시면 되니까요. 네. 예. 그럼 한국에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되겠네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 추첨이 안 돼서. 그러면 추첨이 됐으면 한국에 계시면서 승인이 되면 비자를 받아갖고 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이 코비드-19 때문에 미국의 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으니 미국의 그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 하에 예. H1B 비자를 12월 31일까지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이 H1B가 당첨이 돼서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이민국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비자를 못 받으세요. 그래서 내년에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시는 게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도 H1B 비자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많으세요. 근데 네. 이거는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금지된 거지 미국에서 H1B 그 승인을 받으면 일을 하고 미국 내에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점은 좀 구별을 예, 하셔야 되는데 좀 차이점이 네, 있죠, 그래서 예전보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돼요. H1B 비자를 비자 발급이 안 영사관에서 되니까. 비자 네. 발급을 금지를 시켰어요.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뭐 예외인 경우가 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예외는 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회사에서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못 들어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H1B는 10월 1일부터 그 근무가 시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내년에, 그러니까 1월 이후에나 예, 들어오셔서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도 1월에 들어와서 취업 가능하니까 좀 홀드하고 계셨다, 그렇죠? 그냥 올해 못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 들어와서 그렇죠. 취업을 네,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러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해외 여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갔다가 비자가 없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예,
승인 받으신 분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전과 같으면 승인을 받고 나서 뭐 한국이든 가가지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이래저래 출장이다, 뭐 여행이다 해갖고 가는 길에 비자 스탬핑을 해갖고 오는데 네. 올해는 그게 안 됩니다. 올해는 12월 말까지 비자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승인 받아서 그냥 일을 계속 하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비자 발급 정지 명령이 풀리면 네. 그때 가셔서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 네, 저는 현재 H1B 신분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니셜 비자는 내년 9월 30에 만료되는데 저보다 먼저 1년 먼저 만료되는 직장 동료에 의하면 변호사 비용과 모든 비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처음에 비자 신청할 때 비용은 회사 측에서 부담했는데 연장 신청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주셨어요. 아니요. 네, 그 H1B 비자는요. 기본적으로는 그 고용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약간의 좀 그런 아규먼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신청비는 반드시 고용주가 내야 되고요. 사실 변호사 비용도 내가 받는 임금이 나랑 동일한 그런 뭐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회사에서의 그 액츄얼 웨이지라고 해요. 그 웨이지보다 내가 더 많이 받지 않는 한은 사실 변호사비도 모두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장이나 이니셜 파일링이나 그거는 다를 바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처음에 비자 신청할 때 그리고 연장 신청 시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 상담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재밌게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 김정인이 모셨어요. 트럼프께서, 사실 앞에 재밌게 엉클 트럼프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네, 뉴욕은 글로벌 엔트리 재발급 안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저는 올해로 익스파이어입니다. 수고해 주시면 글로벌 감사합니다. 엔트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글로벌 엔트리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글로벌 엔트리 그때 뉴욕에서 뭐 운전면허 불법 체류자한테 발급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뭐 정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해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질문 내용이 그거라면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로 익스파이어인데 다시 신청해 주시고요. 좀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조문경 이민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FM877 그리고 718-762-9300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집중하느라 전화 쪽을 못 봤었는데요. 혹시 전화 주시는 분들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718-762-9300. 네, 고맙습니다 하고 또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2월 달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공적 부조죠. 퍼블릭 차지. 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왔다 갔다 또 이 얘기 저 얘기가 있었는데 공적 부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이 영주권 신청할 때 이거를 어떤 것들은 다시 취소하고 어떤 보험은 취소하고 다시 하고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 공적 부조가 새로운 레귤레이션이 이제 발표가 돼갖고 시행이 2월 24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쵸. 올해. 그래서 2월 24일부터 변화된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정부 혜택을 아까 이제 뭐 메디케이드라고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메디케이드, 푸스tam프라든지 뭐 이런 거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다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리시 944라는 양식을 작성을 해서 그동안 받은 그 공적 부조 내용 외에 내가 정부 보조를 받을 자격이 그럴 정도로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자력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그런 뭐 스킬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을 하게끔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뭐 학교를 어딜 나왔는지, 내 크레딧 스코어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인슈런스가 있는지, 또 뭐 뱅크럽시를 했는지 없는지, 은행에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많은 내용을 기재해서 그런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아이리시 944인데요. 그러다가 퍼블릭 차지 룰을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뉴욕주의 그 SDNY라는 그 서던 그 디스트릭 뉴욕에서 퍼블릭 그 차지에 대한 그것을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정션을. 네. 예, 그래서 그 정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출을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좀 복잡한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다시 어피얼 그 위에 항소법원으로 가갖고 항소법원에서 제2항소법원은 뉴욕하고요. 그다음에 벌몬트하고요. 커넥티컷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주에서는 그 시행 정지를 계속해라. 하지만 다른 주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민국에서는 발표를 하기를 일단은 모든 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I-944 이거 제출 안 해도 되고 지금 메디케이드라든지 이런 정부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약간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7월 29일부터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서에는 네. 그거를 안 해도 그 기재를 안 하고 그 양식을 안 내도 영주권 받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쵸? 하지만 지금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영주권 신청이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 이렇게 나는 이거 신청을 하면 기각이 될 것 같아서 신청을 좀 보류하고 계셨던 분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불행 중 굿 뉴스가 나왔습니다. 퍼블릭 차지 때문에 영주권 굉장히 상당히 저희가 올해 초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기재 일일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시죠?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인정션이라고 임시 시행 정지 명령을 그 법원에서 내린 거고 이민국에서도 그거에 답해가지고 지금은 접수 안 해도 우리가 그런 거를 이유로 거절은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고.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그렇구나. 주변에 영주권 신청을 급하게 서두르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거에 또 이 발맞춰서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좀 스트릭했던 그 영주권, 그 퍼블릭 차지 때문에 스트릭했던 영주권 진행 사항이 조금은 완화가 됐다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또 언제 규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만약에 영주권을 지금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이 좀 적재 시기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조문경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도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이 수천 건의 특히나 다양한 이민 비자 케이스를 그동안 성공적으로 다루어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다카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다카를 폐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는 이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판결 이후에 이제 다카의 그 수혜자들이 한 70만 명 되죠. 굉장히 많은데 한숨 돌렸어요. 사실 이제 나 다카 폐지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했는데 이민국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그 다카를 신규는 우리는 안 받겠다. 여전히 이제 신규 접수 연장만 하겠다. 그리고 연장도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단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 판결이 완전히 다카를 폐지하는 거를 전면 무효화를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다카 폐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다카를 신청을 하기는 하되 이것도 사실 다시 이제 또 다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이민국에서는 우리는 연장만 계속 받고 신규는 안 받겠다. 연장도 1년으로 단축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전보다 조금 안 좋아진 거죠.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2년 물론 이제 다카 폐지를 굉장히 유보를 지금 하긴 했지만 연장을 사실 1년씩만 받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된 거죠.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바뀌니까 그때 또 신청해야 되고 또 그때마다 노동허가 노동카드는 1년만 연장되니까 그거 갖고 운전면허 가서 1년밖에 안 하고 굉장히 또 비용도 부담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그 다카 소유자들이 하루도
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나 그러게요. 예, 항상 걱정으로 쌓여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연방대법원의 다카 폐지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신규 접수 불가하고 또 연장은 1년으로 단축한다고 했어요. 그럼 신규 접수가 네. 불가하다는 얘기는 이제 다카의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 다카 아니에요. 자격이 새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에는 그쵸. 15살이 안 네. 돼서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저번에 안 한 분들이 난 이제 좀 해야겠다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새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게요. 연장만 네.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인데 좀 좋은 소식 또 기대해 보면서요. 이것도 이번 대선에 따라서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부가 있나요? 지금 대선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너무 많죠. 그렇군요. 지금 네.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대선 이후에 또 상원 하원을 또 어떤 민주당 공화당이 차지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하원이 누가 컨트롤을 하는지 이것도 앞으로의 그런 이민 정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사실 저는 지금부터 막 두근두근 거려요. 도대체 대통령이 이게 누가 될 건가 막. 네, 맞아요. 근데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이 다카 이거는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죠. 네. 다카와는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조문경 이민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또 션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권 저는 신청 준비 중인데요. 시민권 신청 시에도 공적 부조, 메디케이드나 또는 UI, 실업수당, 베네핏 영향이 있을까요? 이 질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이번에 특히나 여러 가지 또 실업수당도 있었잖아요. 어떨까요? 일단 실업수당은요, 실업수당은 공적 부조가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고. 실업수당은,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업을 했으면 unemployment 텍스를 내는 게 있어요, 고용주가. 그거 갖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이라든지 이 시민권 신청할 때 UI, 그건 상관없습니다. 전혀. 실업수당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권 신청할 때는 설사 공적 부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았냐라고 쓰는 난은 없어요. 다만 내가 거짓말로 해서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받은 거는 기재나 디스클로즈 안 해도 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안 되시지만, 내가 무슨 거짓으로, 그런 걸 받으시면 시민권 할 때 그런 굿 모럴 캐릭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그냥 실업수당 받으신 거는 전혀 안 되니까 상관없고 그다음에 설사 메디케이드나 이런 걸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민권 신청은 기본적으로는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시민권은 공적 부조에 대한 영향은 없었었죠. 영주권이 좀 많았고 그렇죠. 상관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문서 거짓말이 위조 제일 중요해요. 특히 시민권은 그 심사 기준이 good moral character예요. 그래서 선량한 그 시민의 그런 자질을 갖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 좀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시민권 신청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시민권 신청 준비하면서 그런 적 많으세요. 내가 들어올 때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입국을 거절을 당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예전에 입국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해서 한국으로 다시 갔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했다가 문제 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체포가 됐는데 엑스펀지라고 해서 그 기록을 없애는 게 있어요. 그 기록을 다 없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그 기록 말소가 되면 내 형사 변호사께서 이거는 이제 기록이 다 없어지니까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어레스트 된 적도 없고 그런 거에 다 노를 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굉장한 그 실수거든요.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런 거는 엑스펀지먼트가 됐다 하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기록 삭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 특히 그거를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이슈라도 뭔가가 이슈가 있으면 꼭 그 이민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으시고 나서 리뷰를 받으시고 신청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문제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그만 실수, 예스, 노 하나 체크 잘못돼서 이 시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 잘못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날 가서 아니다 이거 내가 그때 실수했다라고 그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네. 그때도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네. 거짓말이라는 네. 거가 그렇죠. 되니까.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의도치 네네. 않은 그런 일도 이렇게 거짓말로 판명이 나게 모럴이라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 의도하면 정말 그건 안 되겠지만, 네. 그렇죠. 나도 모르고 한 그냥 거짓말인데 네.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예, 소명을 하시면 예,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하시고요. 네. 또 우리 또 헬레님께서 다른 분께서 시민권 인터뷰할 때 거짓말하면 다 걸립니다.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하고 또 옆에서 또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만큼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들은 매일 인터뷰를 하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네. 보인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서류상으로 나 이거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네. 예스를 해야 되는지 노를 해야 되는지 네, 그렇죠. 네. 미리 전문가님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께서 텍스 많이 냈으면 베네핏 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건 있어요. 텍스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예. 텍스 서류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항상 가져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렇군요. 그러면 왜냐하면 시민권 그 문항 중에서 세금 보고를 안 한 적 있습니까? 세금이 밀린 적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노후로 이제 하시죠. 그게 있으면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노후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세금 보고를 보자라는 분이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세금 보고를 보는데 세금 보고가 정말 너무 작다. 뭐 10,000불 했다. 뭐 20,000불 했다 하면 어떻게 살았니?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세금 보고를 안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네. 그렇잖아요. 그 뭐 캐시로 받았는데 안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세금 보고를 페일 했다는 그런 그러면 시민권 있고. 자격이 없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정말로 이거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갖고 어떻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게요. 4인 가족인데 만 얼마 갖고 살았냐, 20,000불 갖고 살았냐인데 세금 보고 자체가 낮다고 해서 시민권을 또 세금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거절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고해야 될 세금을 안 보고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뭐 사는데 뭔가가 문제가 될 그럴 거를 만약에 적발이 되면 세금 보고 때문에 시민권이 안 되는데, 그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은행에 좀 예금이 있었다라든지, 뭐 한국에서 뭔가가, 수입이 있었다라고 말하시면 또 그것도 한국에 있는 수입도 영주권자는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굉장히 체크할 게 많으세요. 그러게요. 또 해결 방법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이 없어요. 이민 이야기는 아무래도. 근데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 조문경 변호사님과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짧게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지금 굉장히 요번 해에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이민 정책 코비드-19가 맞물려서 네네. 그래서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신청서에 기재를 하셔야 되니까 뭔가 뭐 간단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그냥 전화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맙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뭔가 복잡하면 항상 좀 누구라도 변호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직 한 길 이민법 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민사회의 희망을 변론하는 변호사입니다. 뉴저지와 뉴욕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대표 전화 201-585-7400, 201-585-7400으로 도움 말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민부서 직통번호는요. 201-585-7409번입니다. 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와 오늘 힘찬 생활상담 출발했는데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상담 지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